자, 사회교과서 10페이지 볼게요.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참여라는 소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4.19 혁명과 시민들의 노력을 알아봅시다의 내용을 공부할 거예요. 자, 소영이는부터 궁금해졌다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네, 4.19 혁명,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혁명이라는 건 우선 국가의 기초나 제도 등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전에 투표된 투표 용지들,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는 군중들의 사진이 나와 있네요. 자, 투표용지와 시위 참여 학생과 환호성, 어떤 연관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아무래도 우리가 어제 있었던 총선, 그런 선거와 관련이 있는 얘기들이 아닐까 싶은데, 선거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학생들까지 나와서 시위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을지,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나라의 첫 번째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헌법을 바꿔가며 계속 대통령이 되어 독재 정치를 이어나갔다. 자,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통령의 임기는 5년입니다. 그런데 5년을 지나서 계속 대통령을 했다는 얘기겠죠? 또한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로 국민의 생활이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승만 정부는 1960년 3월 15일에 예정된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고 부정선거를 계획했다. 정부통령 선거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함께 뽑는 선거라고 합니다. 이에 대항하여 대구에서 최초의 학생 민주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부정선거를 실행했고 그 결과 선거에서 이겼다. 이런 사건이 3.15 부정선거입니다. 1960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사회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노트에다가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함께 정리하면서 수업을 들을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앞에 있는 얘기들을 요약해서 정리를 하면 여러분도 공책 하나를 펴고 똑같이 또는 여러분 마음대로 바꿔서 중요한 내용만 들어가도 되고 같이 노트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우선 4.19 혁명의 배경이 뭐가 될까요? 지금 시간적으로만 생각해도 4월과 그 앞에 배경이 되는 3월, 그렇죠. 바로 3.15 부정선거가 4.19 혁명의 배경이 됩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4.19 혁명이니까 좀 가까이 당길게요. (4.19) 혁명 배경 먼저 적을게요. 배경은 뭐라고 적으면 좋을까? 이승만 정부는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하기 위해? 이기기 위해 무엇을 계획했을까요? 여기 있죠?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는 다른 색으로 쓸게요.
이것이 바로 3.15 부정선거입니다. 자, 그러면 3.15 부정선거가 어떤 방식으로 도대체 실행이 됐는지 한번 볼까요? 유권자들, 그러니까 투표할 권리를 가진 사람들을 유권자들이라고 합니다. 유권자들에게 돈이나 또는 물건을 주면서 이승만 정부에 투표하도록 했다. 자, 이건 쉽게 생각하면 우리 예전에 학급 임원 선거 같은 거 할 때 반장이 내가 햄버거 사줄게, 나 뽑아줘 하고 햄버거 사준다거나, 반에 치킨 사줄게, 나 뽑아줘, 야 너 나 뽑아주면 집에 가는 길에 떡볶이 사줄게,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미니 부정선거라고 할 수 있죠.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돈이나 물건을 주는 것은 당연히 옳지 않아요. 부정선거예요. 부정행위. 자, 또 투표한 용지를 불에 태워 없애거나 조작된 투표 용지를 넣어 투표함을 바꾸기도 했다. 자, 여기 불에 탄 듯한 모양이 있네요. 투표한 용지,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를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용지를 아예 태워서 없애버리거나, 그럼 그만큼의 표가 사라지는 거겠죠. 또는 조작된 투표용지, 투표용지에다가 이승만에다가 자기들이 그냥 도장을 찍는 거예요. 찍어서 이걸 넣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찍은 척 해서 투표함을 아예 바꿔버리거나, 또는 여기 보시면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투표하기도 했어요. 투표는 원래 본인이 직접 가서 신분증 인증하고 찍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대리 투표를 해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참. 자, 다음 페이지 12쪽 넘겨볼까요? 자, 이제 드디어 4.19 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민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이승만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시위에 참여했다. 마산에서는 시위에 참여한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죽거나 다치는 일이 일어났다. 특히 이 시위에 참여했다가 실종된 고등학생 김주열이 마산 앞바다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자 시민들과 학생들의 시위는 더욱 확산되었다. 자, 이분이 김주열이라는 분이십니다. 무려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때 나이가. 근데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시위에 나갔다가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인해서 죽었고, 경찰이 그 시체를 바다에 던졌다고 합니다. 근데 바다에 던진 시체가 이제 나중엔 떠오르겠죠. 그래서 그 떠오른 채로 발견이 되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때 이제 시위가 완전히 확 커진 거예요.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1번, 3.15 부정선거를 앞두고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항해 대구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났다. 자, 부정선거를 하기 전에도 시위는 한 차례 있었어요. 방금 여기 교과서에도 있었는데 여기 있죠? 이에 대항해 대구에서 최초의 학생 민주운동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 운동을 무시하고 부정선거를 실행을 해버린 거였어요. 자, 2번 볼게요. 마산에서 3.15 부정선거를 비판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너희들 그런 식으로 선거하면 안 돼.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비판하는 시위를 한 거예요. 4월 19일 전국에서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학생들도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거리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고 했죠. 친구를 잃은 형 누나들의 마음이 정말 아팠을 것 같아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 모두 김주열 학생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어요. 그리고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으려면 시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거리로 나가서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노트를. 4.19 혁명의 시작이 드러났습니다. 과정이라고 적으면 되겠지요.
자, 우선 3.15 부정선거 이전에 있었던 대구 시위는 빼도록 하고 마산에서 시작된 것부터 써볼게요. 마산에서 3.15 부정선거를 선생님이 쓰는 건 교과서에 있는 표현을 이용해서 쓰도록 하고 있어요. 하는 시위가 일어났죠. 자, 이거를 지칭하는 말이 있어요. 왜 3.15 부정선거 이런 식으로? 이게 3.15 마산 의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됐죠? 경찰이 폭력을 사용했어요. 폭력을. 진압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는데 그 중에서 불꽃이 탁 붙게 된 계기가 누구였다고요? 김주열이요. 당시 고등학생 김주열이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자 시위가 어떻게 됐다고요? 확산되었죠. 자, 그 다음 교과서로 갑시다. 마산에서 일어난 시위는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전국 시위로 확산되었다. 마산에서 전국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4월 19일 전국은 3.15 선거는 불법 선거이다. 정부는 마산 사건을 책임져라. 마산 사건이라 함은 김주열 열사가 돌아가신 사건이죠. 등의 구호로 가득했다. 시민들과 학생들은 이승만 정부의 독재와 3.15 부정선거로 짓밟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자 거리로 나섰다. 이것이 바로 4.19 혁명입니다. 4번 여기 이어집니다. 4번 대학 교수들이 학생들을 지지하며 정부에 항의했다. 학생들이 거리로 나갔을 때 대학 교수님들께서 그 학생들에게 힘이 되어주신 겁니다. 5번 이승만은 결국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다. 시민들은 질서를 지키면서 사회 혼란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다. 이 시위를 할 때 마구잡이로 폭력을 사용하면서 시위를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자신들의 질서를 지키면서 이 사회 혼란을, 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위에서 이승만 정부는 시위를 무력으로, 무기나 힘으로 제압했다는 거예요. 진압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다치거나 또 죽었습니다. 시위가 더욱 거세지자 이승만은 국민들의 요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아무리 때리고 죽여도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승만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걸 이제 하야라고 합니다. 3.15 부정선거는 무효가 되었다. 없던 일로 하기로 한 거예요. 이후 국민들은 올바른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재선거가 실시되었고 새로운 정부가 세워졌다. 그 부정선거 잘못된 거니까 인정할 수 없어. 다시 해. 해서 재선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3번 사건은 뭐가 될까? 이제 확산이 됐으니까 전국으로 퍼져나간 내용을 쓰면 되겠죠? 1960년 4월 19일 전국에서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시위의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목적. 이승만 정부의 독재와 3.15 부정선거로 짓밟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자 이것이 바로 목적이었죠. 시위의 목적. 독재와 부정선거로 짓밟힌 무엇을? 민주주의를 거리로 나섰다. 자, 과정이 끝났어요. 그러면 원인, 과정, 결과죠.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누가 하야? 네, 이승만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남. 또 3.15 부정선거는 뭐가 됐어요? 없던 일이 됐죠? 무효가 되고, 그럼 다시 해야겠죠? 재선거. 자, 4.19 혁명에 의의가 있어요. 의의라는 건 이제 가치를 말하는 거죠. 교과서 14쪽으로 넘어갈게요. 4.19 혁명 과정에서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희생되어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4.19 혁명을 계기로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들어선 정권은 국민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여기가 이제 4.19 혁명의 의의가 되는 겁니다. 4.19 혁명이 이루어낸 결과. 자, 의의를 한번 써볼게요. 어디다 쓸까?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또 잘못된 정권은 누가 직접? 국민 스스로. 자, 4.19 혁명에 관한 노트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여기 아직 덜 봤으니까 맞아볼까요? 왜 초등학생들, 무려 초등학생들까지 시위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은 도대체 왜 시위에 참여했을까? 여기 플랜카드에 쓰인 거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에게 손뿌리를 대지 말라. 자, 아주 딱 봐도 앳되어 보이는 얼굴들이에요. 초등학생이래요. 4.19 혁명 당시에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은 물론 초등학생, 당시에는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국민학생도 시위에 참여했다. 특히
수송국민학교 전한승 어린이는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으로 수송국민학교 학생들은 거리로 나가 총이구나. 부모 형제들에게 총뿌리를 대지 말라라고 외치며 시위를 했다. 부패한 정권에 맞선 초등학생들에게 용기를 얻은 시민들이 함께 시위에 참여했다. 아, 총이었네요. 손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려 초등학생이 경찰에 쏜 총에 맞아서 죽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네요. 어떻게 그 어린 아이들한테 총을 쏠 수가 있는지, 그 일에 대항해서 이런 플랜카드를 썼나 봐요. 그럼 왜 초등학생들은 시위에 참여한 거예요? 초등학생들마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초등학생도 국민이니까 국민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네요. 여기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있는 국립 4.19 민주묘지입니다. 이 묘지에 4.19 혁명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묻혀 계시는 거죠.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가보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이에요. 15쪽. 4.19 혁명에 참여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시 쓰기. 여기는 한번 이 시 읽어보고 이거 수송국민학교, 아까 여기 있었던 거, 수송국민학교에 강명이라는 어린이가 쓴 시인가 봐요. 읽어보시길래요? 뭔가 굉장히 복잡한 기분이 드네요. 여기 읽어보시고 시도 한번 써보세요. 이 시를 약간 바꿔서 써도 좋고, 아니면 이 시를 보고 느낀 점을 활용해서 새로운 시를 써도 괜찮아요. 자, 여기 노트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노트 정리 덜 한 친구들은 보고 하도록 하세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